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의 소장인 박동춘입니다. 이번에 안양박물관에서 제가 강의할 내용은 고려시대 사찰이 차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의 차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난만한 차문화를 구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러한 난문한 차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실의 차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차의 전문가 그룹이었던 구법승들, 또 승무원의 그러한 경제력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이들이 바로 고려시대의 차문화를 주도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승려들은 바로 그 당에서 차와 수행이 융합된 수행의 그런 생활을 익숙하게 익힌 수행승들이었고, 이런 것을 신라에 소개하면서 바로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차문화를 주도하는 그룹으로 부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확산된 시기는 9세기입니다. 바로 남할 여초에 차문화가 이렇게 개창될 수 있었던 것은 구산선문이 개창된 이후에 사찰, 특히도 불교계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서 차문화도 왕실 귀족과 관료 문인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이러한 수행 승려들은 이미 불교의 수행체계, 특히도 선종의 해능 이후의 남선종에서 수행과 차가 융합된 수행체계를 익혀온 분이었들이고, 이분들은 사찰이 이미 차문화가 중요한 문화로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탕법이나 제다의 전문가적인 기술과 이론을 체화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바로 불교가 정치적으로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유교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바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을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도 불교의 의례, 특히도 왕실이 주교하는 그런 의례에서 의례가 많이 성행될 수 있었던 것은 왕건이 쓴 훈요 10조의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요 10조에 보면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이나 명산 또는 대천 용신을 섬기는 의례이다. 후세 간신들이 이런 의례에 대한 가감을 건의해서 아뢰게 되면 이런 행사를 절대적으로 금하지 마라 하는 것이 유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 왕실에서는 불교의 이러한 의례들을 주관하면서 왕이 몸소 차를 갈아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이 하나의 의례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직접 차를 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왕실의 차에 대한 애호의 집중력, 이에 따른 폐단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적한 것은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여기에서 왕실에서 주관하는 공덕제에서 왕이 친히 차를 가는 것을 최승로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듣건대 성상께서 공덕제를 베풀기 위해서 몸소 차를 갈고 차싹을 연마한다고 합니다. 신은 성체가 필요하셔서 필요해지실까 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승로는 이런 폐단이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바와 같이 광종은 고려의 문치를 완성했던 왕이었고, 특히도 이 광종께서는 수행의 방법들을 익혀오게 승려들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려 사회가 송나라의 우수한 제도나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승려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가져온 선진 문물에 대한 것을 고려 사회에 응용함으로 해서 고려가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종 이후에 고려에서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찰과 승려들이 차문화를 주목할 수 있었던, 주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은 바로 사찰의 경제력의 확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찰은 경제력의 풍성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자촌이라든가 다소를 만들어서 승원에서 필요한 차를 자급자족했고 이러한 기술력들은 나중에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자체적인 고려색을 띤 차를 만들어내고 도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론적인 배경은 바로 승려들이 제공했던 차에 대한 전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려시대에서는 청자다환이라든가 다마라든가 다연을 제작해서 풍성한 왕실과 사원들, 그다음에 승려들, 관련 문인까지의 다양하고도 풍성한 문화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려에서 유행했던 차들은 어떤 차냐면 우리가 지금 마시는 그런 산차의 종류가 아니라 송대의 굉장한 제다법의 발전을 가져왔던 단차 또는 연고차라고 명하는 백차류들이 성행하였고 이런 것들이 왕실과 승려들, 관료문인까지 그러한 애호충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차문화의 시대입니다. 이때의 차를 만들었던 방법은 어린 잎을 따서 그러니까 잎이 보통 일창 일기를 보통 산차에서 차잎을 활용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더 어린 잎을 따서 메가라든가 응조라든가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어린 찻싹으로 차를 만들었던 기술이 송부로부터 들어와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려에서는 송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그런 명차들이 고려 왕실에 하사됨으로 해서 이러한 차품들은 고려의 차품이 향상하는데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바로 그런 어린 잎을 짜서 고를 짜내는 백차류가 12세기에 유행되었는데 이런 것도 송과의 유기적인 정보의 교환 이런 정보의 교환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들은 바로 승려들, 그 다음에 사신들, 또 송나라에서 하사한 그 용봉승설 같은 이런 차를 통해서 고려에서는 점진적인 기술 향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중심적으로 만들었던 이 단차류 또 특히도 12세기에 유행했던 백차류들은 내원차라든가 또는 유차라든가 작설이라든가 대차류를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사품으로 쓰이고 이러한 하사품은 왕실에서 승려들에게 하사한 중요한 물품으로 하사되면서 승려들의 그러한 차생활의 풍요를 더 가감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탕법을 살펴보면 점다법이 유행했습니다. 점다라는 말은 송대에 유행했던 차를 다루던 이런 방법의 용어인데 이것은 바로 가루차를 유행했던 시대의 용어입니다. 이 가루를 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이때에 다마라든가 그 다음에 다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대제라든가 또는 차를 치는 채라든가 그 다음에 다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점다의 거품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 연구가 활발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실제로 고려 사회에서 어떤 차들이 유행했는가라고 하는 유형성에 대한 문헌의 고찰은 위구보의 시라든가 이러한 문인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13세기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그 백차에서 그 거품이 나는 하얀 포말을 백운이라든가 또는 설화라든가 그 다음에 운화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서 훨씬 더 문학적인 서정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시에서 남겼고, 이런 것은 고려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12세기 휘종이 백자를 선호한 이후에 이러한 동시대의 차의 애호는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려 시대의 차문화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사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원을 중심으로 주구체되었던 명전놀이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송대에서는 푸다라는 용어를 써서 용어에 대한 활용도 고려가 조금 더 좀 아름다운 용어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전은 말하자면 자다루기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명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포말의 거품이, 하얀 거품이 누가 더 오래 유지하느냐가 이 명전놀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이런 명전놀이의 구성은 첫째가 품천의 문제, 물을 어떤 물을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종류의 차를 가지고 명전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물을 끓이는 방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산차, 입차에서는 대부분 명대에 유행했던 입차에서는 찬물을 끓이는 방법이 오비, 완전한 순수에서 차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런 가루차의 시대는 삼비, 맹탕으로 차를 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맛의 세계가 입차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향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삼비쯤에서 맹탕으로 물을 끓이는 것을 가지고 명전을 개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찰에서 주관된 이 명전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려사회가 차의 전문가 그룹들이었던 승려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차를 만들었을 때에 이것을 관료문이나 왕을 초치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차품을 자랑하고 그 승려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명전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전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사회의 차문화가 풍성하게 유행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문화 행사였고,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바로 관료문인들의 아름다운 차에 대한 품평이 시로서 저술돼서 그 시대가 문해적인 어떠한 풍성한 차문화를 이렇게 후대에 기록을 남기게 했고, 또 이러한 차문화를 유행시켰던 고려의 아름다운 그러한 문화의 결들은 우리가 요즘에도 좀 이상적인 차의 세계로 동경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시대의 무신정권기에는 바로 왕실의 그러한 주도권을 가졌던 그 최씨의 정권이 바로 진감해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차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바로 고려사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바로 강화로 천도된 이후에도 이러한 국가의 제도였던, 그러한 불교의 의례였던 연등회가 간단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고려사의 열전의 기사에 보면 최희가 연등회를 열어서 채봉을 설치하고 기약과 각종 놀이를 벌이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그래서 구경하는 광하경의 남녀들이 담장을 이룰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러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례, 그 불교의 의례는 강화로 일시 천도된 무신정권 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왕실 주도 차문화의 하나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한다면,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왕실 귀족과 사찰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 차문화가 주도됐고 여기에서 관료문인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차문화의 아름다움이 더 향상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고려시대의 이 차문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차문화가 외래에서 들어온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문화였지만 바로 고려적인 색채의 특성을 지닌 차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청자류의 그러한 다구를 완성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시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차에서 구가하고 있었던 차를 마시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탁세에서 정화된 이상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를 통해서 차의 맑고 단박한 세계를 통해서 탁세에서 오염된 자신의 정신과 몸을 정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서도 주목해 봐야 되는 차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안양박물관에서 고려 시대의 사원차의 그런 문화 형성이나 고려 시대의 차를 실제로 복원한 것들을 가지고 고려 시대를 다시 조명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를 가지고 고려 시대에 실제로 복원된 고려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체험 프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에 참여를 하셔서 고려 시대의 차들이 얼마나 예술적인가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끽했던 차문화를 형성했던 시대인가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